실제 세상에서 심시티를 부동산 전문가 빌 에크만이 컴백한 회사, 상장한 유일한 회사예요.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회사는 그만이 앨런 머스크한테 피치를 했대. 테슬라 헤드쿼터를 하워드 휴지 커뮤니티로 옮겨라. 이제 머스크 어레스트미 날 체포해라 이러면서 열지 말라고 굳이 얘기했는데 테슬라를 일방적으로 대가동을 했고, 그만 형님이 3일 전에 이런 트위터를 날리셨어요. 우리 커뮤니티에 테슬라의 새로운 헤드쿼터를 옮겨봐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하워드 휴지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거고요. 이거를 다루기 전에 도널드 브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면 좋아요. 이분도 아시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퀴즈 하나.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 사람 1위. 보통 이제 트럼프를 많이 말씀하세요. 트럼프 형님이 자기 자산이 뭐 10조다 이러면서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형님은 이제 돈이 3조밖에 없으세요. 3조 밖에라고 하면 그렇다. 3조밖에 없으시고, 이분은 부동산 개발자로서 순위가 이렇게 아래 있어요. 순위가 이렇게 아래 있고, 포브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3조에서 4조라고 했는데 대선에 나올 때 내 자산이 10조다라고 계속 말했거든요. 왜 그랬냐?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 아버지도 부동산 개발업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대선에 나올 때 사람들이 이 물려받은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를 숫자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물려받은 재산을 이때 당시에 인덱스 펀드에 넣었으면 지금 3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인덱스 펀드에 물려받은 재산을 넣었으면 지금이 3조인 거야.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 비꼬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비꼬면 안 되겠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비꼬는 사람들은 당시에 야, 너 아빠한테 돈 물려받아서 인덱스 펀드에 넣었으면 지금이랑 똑같은데 왜 괜히 헛짓거리해서 파산도 2번 나고 막 이랬냐 라고 하니까,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엄청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는 3조가 아니라 이제 10조다 뭐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예. 아니,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은 여기 있어. 부동산 개발업자로 미국 1위는 도널드 브랜이에요. 도널드 브랜이라는 분이고, 얼바인 컴퍼니 딱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만 하더라도 도널드가 부동산하고 잘 맞나?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는 프로젝트가 엄청 많잖아요. 이곳저곳에 다양한 걸 했는데, 도널드 브랜은 얼바인 컴퍼니 딱 하나로 부동산 개발 1위의 부자예요. 저희 부자 순위 한번 보고 올까요? 포브스 빌리어네어 들어가면 부자 순위가 바로 나와요. 이게 거의 한 일주일 텀 이 정도 간격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1위가 베조스죠. 1위가 당연히 베조스 형님. 1위가 베조스 형님이고, 빌 게이츠, 그리고 우리 루이비통이 3위까지 올라가죠. 원래 2위도 잠깐 했었어요. 루이비통 형님이 2위 잠깐 하셨다가 얘도 올라오셨는데,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4위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루이비통, 버크셔스에 나오죠. 이제 5위가 그냥 소프트웨어래. 앞 위에는 난 이거 좀 희한한 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루이비통, 버크셔스웨이를 써놨잖아. 그 다음에 이건 소프트웨어래. 근데 레리 앨리스는 누가 봐도 오라클이잖아요. 누가 봐도 오라클인데 왜 오라클은 안 써놨지? 근데 좀 잘못 보였나봐요. 네, 어쨌든 뭐 자라 주커버그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봐봐요. 만약 월마트에서 우리 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밑에도 더 있는데, 이 워튼 분들이 다 이 월마트의 자제분들이거든요. 밑에 보면은 손자들도 있어요. 근데 자제분들의 3명의 자산만 합쳐도 거의 160 빌리언이잖아요. 제프 베조스보다 많아요. 우리 월마트 우리 뭐 망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마트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월마트에서 이 워튼 창업자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그냥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8, 9, 10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죠. 스티브 발머. 그리고 이제 뭐 레리 페이지 뭐 이거 나오고, 이제 좀 내리다 보면 이제 블룸버그 아시죠? 블룸버그. 저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제 블룸버그 이거 하나로 이렇게 부자세요. 16위. 우리 마윈 형님도 계시고, 이제 쭉 내리다 보면 제가 아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부동산 쪽이잖아요. 부동산은 계속 없어요. 그리고 요거 재밌는 거. 22위.
이렇게 와이프죠. 아, 전 와이프죠. 전 와이프. 우리 베조스 형님의 전 와이프님이 베조스 형님의 지분을 이렇게 떼가셨는데 베조스 형님은 여전히 1위, 이분은 22위고 여자 1위. 막 이렇게 그래요. 네. 참 이분 재혼 언제 하시지?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나이 젊으세요. 50살이야. 생각보다 젊으세요. 얼굴도 예뻐요. 괜찮지 않아요? 여자로 가장 부자인 사람이죠.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부동산 쪽이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이 홍콩 분이죠. 홍콩 분이 나오고 또 내리다 보면 부동산 개발 업자로 나오는데 또 중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마트 여기 있죠. 월마트 이번 손자예요. 33 손자. 그리고 내리다 보면 이분도 이제 홍콩이고 이분도 홍콩이고 아 여기 나오죠. 도널드 브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에서는 1위예요. 1위. 미국에서는 1위죠. 그냥 이분 혹시 아세요? 이분? 말 나온 김에 이분 짱이민 36살인데 16조 있어요. 참고로 이분은 그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분은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에요. 아까 위에 막 30 몇 살은 다 물려받은 재산이었어요. 위에 30 몇 살 있었던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이었고 이분은 자수성가 36살에 지금 16조. 이분 보시면 바이트댄스죠. 네, 틱톡에 그러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미국 부동산 개발 부자 1위 부자가 된 도널드 브랜의 얼바인 컴퍼니는 어떤 회사냐? 라는 걸 보면은 이 회사는 무려 1864년도에 설립했어요. 1864년. 와, 진짜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다. NPC는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산업 이름이에요. 그리고 무려 113년 후에 도널드 브랜의 컨소시엄이 이걸 인수해요. 도널드 브랜 컨소시엄이 이걸 인수하고 당시에 도널드 브랜의 지분율은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19년 동안 도널드 브랜은 나머지 65.7%를 차근차근 인수하면서 본인이 100%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도널드 브랜은 이 얼바인 컴퍼니 지분의 100%를 갖고 있고 이것만으로 미국 전체 63위 부자, 부동산 개발로 1위 부자, 무려 자산이 15.5 빌리언. 도널드 트럼프가 3빌리언이거든요. 거의 5배죠. 도널드 트럼프의 5배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도시예요. 인구 25만 명의 도시. 이 얼바인 컴퍼니는 25만 명의 도시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도시는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계속 꼽히고 있는 도시고요. 25만 명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춘천과 강릉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뭔데 이런 걸 하고 있냐? 라고 보면 이 NPC에서 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오늘 내용은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가 뭐냐? 도대체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가 뭐냐? 라고 보면 심시티예요. 심시티인데 실제 세상에서 심시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거 게임에서 하잖아요. 게임에서 여기서 뭐 건설하고 뭐 만들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심시티를 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심시티를 어떻게 하냐? 요게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에서 하는 심시티 이거를 사는 거예요. 요거를 사서 여기와 여기에 레지덴셜 주거지역을 만들고요. 플라자, 오피스, 리테일, 호텔 이런 것들을 그냥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록 이렇게 작은 규모지만 도시 하나를 심시티를 하는 걸 우리는 마스터 플랜드 시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마스터에서 플랜드 계획으로 만든 도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막 생겨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만든 도시다. 그럼 계획을 누가 하냐? 이 회사가 한 거죠.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얼바인 브랜치는 이 회사가 한 거고요.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은 이런 도시를 5개를 가지고 있어요. 5개. 무려 5개. 이 도시는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쇼핑몰이나 백화점의 주변의 상권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효과들을 보면서 이 마스터 플랜드 시티를 한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신 거냐면 이거 좀 배가 아프다. 왜냐면 이 백화점과 쇼핑몰을 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기 내가 이걸 기껏 지어놔서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나니까 나는 요만큼 지었는데
이 주변의 상권이 다 활성화돼. 내 땅값도 뛰었는데 이 주변 땅값이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지금 강남 중간에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강남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다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외진데. 하지만 교통이 괜찮은 곳을 찾아서 그곳의 중간에 이런 쇼핑센터를 하나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쇼핑센터 근처에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짓는 거죠. 보통은 어디가 많냐면 큰 도시의 사이쯤이 많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과 대전의 사이, 서울과 춘천의 사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사이가 맹지긴 한데 큰 도시 사이에 있어서 큰 도시들이 다 대신에 위치가 좀 괜찮아야 돼서 보통 해변가가 많아요. 아까 얼바인도 그렇고 그 하워드 슈즈도 그렇고 다 해변가에 좀 더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쇼핑센터를 짓고 이 주변을 다 사는 거야. 그냥 크게 다 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쇼핑센터로 몰려들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쇼핑센터가 잘 되면 이 아파트도 입주가 잘 된단 말이야. 그럼 아파트 값도 올라가. 그럼 이 옆에다 또 아파트를 지어. 그럼 여기 사람들이 더 많아지네. 그럼 여기 쇼핑센터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병원을 지어. 그리고 다른 뭐 백화점을 짓거나 뭐 이것저것 지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마스터 플랜드 시티예요. 이거를 얼바인 컴퍼니가 하면서 전 세계 1위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됐고, 이거를 본 빌 에크만이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를 예전에 빌 에크만 말씀을 드릴 때 이 GG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쇼핑몰 부동산 리츠를 하는 회사고, 이 회사에 800억 투자해서 2조를 회수했다.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은 이 GGP에서 분할돼서 나온 회사인데, GGP가 자산분과 부채가 이랬던 회사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오니까 오퍼레이션 캐시를 메꿀 수 없어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 회사를 쪼개서 나눠 팔아서 돌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주주들은 현찰로도 돈을 받았지만 이 현찰이 아니라 자산으로도 많이 받았어요. 뭐 블랙스톤이나 여러 사람이 GGP의 자산을 쪼개서 가졌는데, 쪼개서 나눠 가진 자산 중에서 GGP의 아예 메인 자산은 아니었는데 빌 에크만이 가장 탐내고 있던 게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였던 거죠.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를 GGP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는 아니고요. 이만큼이 여기에는 두 개가 있거든요. 휴스턴에 두 개가 있고, 이만큼이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였고,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이 초창기에는 이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이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예전에 GGP로 매각을 했었고, 이 GGP에서 이 서머린 라스베가스에 있는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을 사고 나니까 이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가 괜찮아 보였는지 이곳저곳을 더 산 거예요. 그랬는데 요거를 모아서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빌 에크만이 독립을 하게 된 거죠. 회사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여기 주변에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만들면서 이 아파트가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MPC가 약자가 두 개예요.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속도와 이 커뮤니티가 늘어나는 속도를 잘 맞춰가면서 이 커뮤니티를 계속 건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을 먼저 팔아요. 부동산 건축업자들한테 먼저 팔면 이분들이 아파트를 지을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을 팔아서 나온 수익이 있잖아요. 이 수익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쇼핑몰들이나 기업의 렌트, 병원, 학교 이런 데의 렌트들이 있겠죠. 커뮤니티 센터를 지으면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누가 물건을 살고 이러면은 백화점은 보통 한 40% 이렇게 수수료를 받으니까, 아니면 렌트를 받거나 회사들한테 입점을 시켜서 이게 영업수익으로 떨어져요. 이 로테이션을 몇 번 돌리면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이 땅을 파는 수익부터 시작해서 이 렌트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는 이 세 개의 수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메인은 영업수익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한 번 팔면 끝나요. 그리고 이 땅값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팔지 않으면 돈으로 안 들어오니까 돈이 매년 들어오는 건 이 영업수익이란 말이에요. 렌트나 백화점의 수익 배분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이 회사들의 메인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수익으로 또 이런 걸 건설하는 거예요. 또 건설하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짓고, 이 아파트와 타운하우스의 개수와
백화점, 뭐 병원, 학교들의 개수를 잘 맞춰가면서 이 영업자산을 짓고요. 이 영업자산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영업자산을 건설하는 이 세 개가 이 회사의 영업이고, 이 영업들이 이 수익 모델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티 형성 이후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백화점이 만들어지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이 백화점으로 가고, 이 백화점 때문에 아파트에 더 살고 싶어하고, 이 선순환이 돌아야 되거든요. 이 선순환이 돈을 돌면서 이 전체의 땅값이 오르는 게 핵심인 건데, 이 선순환을 돌기 위해서 선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투자는 이 백화점의 선투자와 초반에 누군가는 아파트의 분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큰 땅을 다 사놓고 짓기 시작하잖아요. 이 주변은 다 허허벌판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이걸 누가 짓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분양을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상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커뮤니티 형성 이후에 마스터 플랜드 시티에 진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도널드 브랜이 1864년도에 설립한 이 회사를 이 회사는 113년 동안 이 넓은 땅에서 백화점과 아파트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돈을 잃고 있었던 회사인 거예요. 이 선순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도널드 브랜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걸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하워드 휴지 코퍼레이션 역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커뮤니티 형성 이후에 리스크 없이 이 산업에 싸게 들어오는 게 핵심인 거를 얼바인과 하워드 휴지 코퍼레이션은 모두 다 한 거죠. 이 성공 공식 두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선 어느 정도 커뮤니티 형성 이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산업은 선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 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 이 땅을 생각보다 많이 팔면 선투자를 안 하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순환이 일어난 이후에 땅값이 올라가는 건 거의 보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확장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건 마치 홍대가 잘 돼서 옆에 합정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미리 합정의 전체를 다 파는 느낌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합정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땅파리가 조금씩 나눠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팔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들어오는 입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이 백화점이나 학교나 이런 데들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파리는 있어야 되지만 차근차근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형성 이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백화점이나 학교나 기업에 빌려주면서 나오는 영업 수익들의 모두를 재투자를 하면서 이 도시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돼요. 그게 땅값을 높이는 데 핵심이잖아요. 이걸 하려면 여러 명이 있으면 안 돼. 여러 명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냐, 이 투자금으로 우리 배당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는 미국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냥 몇백 개 있을 거예요. 그 몇백 개 중에서 완전 성공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이 1번과 2번 때문이에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이전에 망하는 게 제일 많고요. 커뮤니티 형성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선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땅을 너무 빨리 팔거나 영업수익으로 나오는 돈들을 다 재투자하지 않아서 이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 조금씩 발전시키다가 그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마스터 플랜 시티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긴 시각. 이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와 이 영업자산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둘 다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죠. 둘 다 성장시키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땅을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는 이 속도와 병원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이거를 만드는 속도, 핵심은 근데 결국 땅을 파는 속도예요. 이 땅을 파는 속도를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금씩 팔고 땅 상승 가치를 이 회사가 온전히 가지고 오면서 큰 부채를 지지 않고 영업자산을 만들어내고, 결국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영업자산이 많이 사용되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이 영업자산의 수익은 엄청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드 시티는 엄청난 수익성을 갖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작은 변동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이 정도로 이쁘게 지어요. 이쁘게 지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수 있게 짓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에 뭘 지어도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바인 컴퍼니가 하고 있는 그 도시는 인구가 25만 명이라니까요. 춘천이 28만 명이고 강릉이 21만 명인데 이 회사의 도시, 이 회사 소유의 도시예요. 이 회사 소유의 도시가 이 아파트 빼고 나머지 전체의 땅을 다 회사가 갖고 있고 전체의 백화점과 건물들을 다 회사가 운영하는데 이 회사의 모든 자산들을 이 25만 명은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렌트나 백화점이나 얼마나 잘 되겠어요. 게다가 이런 도시는 이 무조건 프리미엄으로 가요. 프리미엄으로 가기 때문에 인구 25만 명이 일반 25만 명이 아니라 구매가 정말 괜찮은 25만 명. 프리미엄이 안전한 도시로 선순환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얼바인 시티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지만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이 하는 여기도 해당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2, 3위로 계속 꼽히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안전한 도시라는 게 되게 좋은 메리트거든요. 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이 프리미엄으로 오는 사람들이 영업자산에 돈을 쓴 걸로 돈을 벌고 프리미엄의 사람들이 모았고 도시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 도시의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땅의 일부를 쪼개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 땅 파는 돈이 들어오고 이 돈으로 더 좋은 백화점이나 아니면 더 좋은 기업, 학교, 병원을 유치하는 거죠. 이게 마스터 플랜 시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크먼 형님이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의 테슬라의 HQ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은 이 5개의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가 있고 2개 정도의 작은 버전, 뉴욕 옆에도 있어요. 근데 이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 5개만 하더라도 이 5개를 다 합치면 35만 명이에요. 아까 얼바인 컴퍼니가 15만 명이었잖아요. 이 5개는 35만 명. 엄청나죠? 근데 아까 얼바인 코퍼레이션의 100%를 갖고 있던 도널드 형님은 15.5 빌리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100%의 가치예요. 100%의 가치인데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은 3조예요. 3조. 아까 얼바인은 25만 명으로 15.5 빌리언이거든요. 얘는 2.5 빌리언 35만 명. 왜 그럴까? 땅도 더 크고 인구도 더 많은데 5배가 차이 나요. 5배. 그래서 사실 이걸로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이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얼바인보다 우리는 이렇게 좋다. 근데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 살 기회다. 라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얼바인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리고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은 가장 큰 핵심은 텍사스와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약자는 아닐 수 있어요. 텍사스와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라스베가스는 땅값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백화점이나 건물들을 지은 걸로 이 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이 나는 거지만 이 회사의 전체 가치는 이 수익 플러스 땅값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럴 거잖아. 결국은 이 땅값이거든요. 수익 플러스 땅값? 근데 이 땅값이 오르기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라스베가스는 차이가 좀 커요. 그 뉴욕은 좀 별개로 해야 될 것 같고 하와이는 약간은 좀 다른 모델이에요.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를 하는 입장에서는 텍사스와 라스베가스가 메인인데 땅값만 보더라도 다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5개의 도시에 35만 명이 있는 거랑 1개의 도시에 25만 명이 있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25만 명의 우선 프리미엄으로만 보더라도 텍사스, 네바다, 라스베가스 사람의 소비 수준과 이 캘리포니아 얼바인 브랜치에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이분들이 훨씬 높고요. 소비 수준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25만 명이 하나의 도시에 뭉쳐 있는 것과
35만 명이 5개의 도시에 잘게 쪼개져 있는 거는 이 수익성에 있어서 아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미래 확장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가 20만 명씩 될 수도 있거든요. 사업 보고서를 보면 하나하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사는 사람들의 퀄리티나 땅의 퀄리티, 그리고 뭉쳐 있음에 나오는 ROI 세 개를 다 봤을 때 하워드 쉴즈 코퍼레이션과 얼바인은 약간 비교하기 좀 넘사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드 쉴즈 코퍼레이션이 미국 내에서는 언론에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처음으로는 빌 에크만이 회장인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그리고 빌 에크만이 거의 만든 회사고요. 빌 에크만이 이 회사를 홍보를 엄청 많이 해요. 하나랑 그다음에 확장성 두 개도 있지만, 세 번째는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매력도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꼭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는 극과 극이에요. 좋은 데는 이렇게 얼바인처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고요. 아니면 두세 사람이 다 갖고 있고요. 나쁜 데들은 다 쪼개져 있어서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괜찮은데,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으면 자본을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주식에 상장한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그 빌 에크만이 이 회사를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퍼머넌트 캐피탈, 그러니까 내가 경영권을 가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 보겠다 라는 게 이제 상장한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그런 상장한 회사로서는 그냥 유일한 회사예요.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를 투자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안 되는 데는 폭망하지만 잘 되는 데는 엄청 좋은 걸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이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게다가 빌 에크만이 하고 있고 땅도 많이 남아 있어. 이 정도면 투자 매력도로 충분히 있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 에크만은 이 회사를 이때 GGP에서 분할을 시켰고요. 나름 꽤 높은, 거의 이게 한 400%이 정도 될 거예요. 꽤 높은 퍼센트까지 성장을 시켰어요. 근데 2017년 13월까지 13%를 갖고 있던 이 빌 에크만이 갑자기 2년 동안 모조리 팔아요. 11%, 그러니까 2%밖에 안 남기고 모조리 팔고 2대 주주까지 떨어져요. 이때 최대 주주가 누구냐? 데이비드라는 분이 그 스톡 옵션이나 이런 걸로 받으면서 6%까지 올라가요. 이때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 하워드 쉴즈 코퍼레이션을 꽤 오랫동안 봤던 사람으로서 빌 에크만을 보면은, 빌 에크만은 제가 빌 에크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고, 에크만의 가장 시그니처 투자는 GGP라는 부동산 회사고, 지금 빌 에크만이 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 회사가 하워드 쉴즈 코퍼레이션이고, 여기 회장으로도 있고 최대 주주로도 있어. 아까 GGP에서 빌 에크만이 고르고 골라서 GGP의 25%의 지분을 대부분 바꿔가면서 만든 회사예요.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나름 빌 에크만은 아빠도 부동산 전문가였고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4배 정도 오르니까 판 거예요. 근데 이때 빌 에크만은 우리 텍스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은 했는데, 이때 빌 에크만이 사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수익률이 진짜 안 좋았던 구간이에요. 예전에 빌 에크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수익성이 가장 떡락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제 생각에는 그때 이 빌 에크만이 밸리언트나 허벌라이프 이런 것들이 망하면서 돈이 없던 시절에 칩볼레나 스타벅스 같이 넥스트 무언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거를 여기서 팔아서 조달을 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팔아서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쯤에 아까 말했던 데이비드한테 경영권이 많이 넘어갔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데이비드가 6%에서 지분이 2019년도에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9년 10월에 회사를 갑자기 떠나요. 근데 떠남과 동시에 2019년에 빌 에크만의 수익률은 엄청 좋거든요. 떠남과 동시에 빌 에크만은 이 회사의 지분을 다시 매입하기 시작해요. 2008%에서 다시 2019년 10월부터 다시 매입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급락 때 엄청 샀어요. 이번에 코로나 급락 때 아직 회복은 못했어요. 아직 회복은 못했지만
빌 에크만은 이번에 코로나 급락 때 엄청 샀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 지분율을 올렸어요. 30%, 무려 30%. 하지만 아직 주식이 회복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시그널이면 되게 좋지 않아요? 빌 에크만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얼바인의 성공 방정식의 모델을 잘 분석해서 하워드 실지에 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때 유지됐던 건 빌 에크만이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서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팔았어. 최대 주주가 13%에서 3%까지 팔았어. 근데 이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떡락 다시 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30%. 야, 이거 시그널은 괜찮다. 야, 이거 시그널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왜 떡락에서 회복이 안 될까? 우리나라는 다 회복이 되고 미국도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왜 얘는 회복이 안 될까라고 보면 결국은 땅값으로 올라가는 걸로 지분을 만든다고 했지만 이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NPC 여기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기에 학교나 백화점이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 선순환이 돌면서 여기에 수익이 많아져야 땅값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 땅값과 이 수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업수익은 여기에 대부분 렌트예요. 백화점도 퍼센트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냥 본질을 보면 렌트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렌트예요. 상업용 부동산 렌트예요. 상업용 부동산 렌트.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칼 아이칸을 비롯해서 엄청난 가치 투자자들이 다 쇼트를 치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리츠는 다 회복 못하고 있어요. 하워드 휴즈 코퍼레이션은 리츠가 아니지만 리츠와 되게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리츠의 업그레이드 버전. 왜냐면 우리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는 리츠지만 리츠는 건물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도시를 갖고 있거든. 도시. 야, 그 도시 시장은 투표해서 4년 가지만 얘는 도시를 갖고 있다니까요. 도시를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이 도시를 소유하는데 이 소유의 핵심이 상업용 부동산이라 지금 이 떨어지는 거에서 지금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도시에 있는 이 렌트와 일반 렌트가 과연 같을까? 부동산 전문가 빌 에크만이 한번 손을 뗐다가 다시 컴백한 회사, 그것도 30%로 컴백한 회사, 저는 충분히 눈여겨보실 만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이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다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오늘 빌 에크만이 갑자기 욕을 날린 거지. 근데 이 하워드 슈즈 코퍼레이션의 이 NPC 모델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리나라에는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이 모델이 알아두면은 되게 재밌는 모델이라 이런 비즈니스도 있구나. 해외를 투자할 때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투자할 수 있다. 뭐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다룰 것 같아서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셨을 때 한번 다뤄봤고